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찬입니다. 근본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한국수력 원자원, 한수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공기업에 도전하는 분들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NCS가 최근에 점점점 많이 횡전되고 있고 민간 기업들까지 그 범주가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 강의를 통해서 한국수력 원자원 입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NCS 유형들을 좀 간단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수원은 실제로 이제 NCS 문제 유형이 뭐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고 난이도가 물론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또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을 목전에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무언가 좀 ACS, 그 다음에 내가 한수원에 입사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출 유형들을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요. 물론 강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 문제의 접근법이라든가 그 개념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교재 베이스로 나와 있는 유형별 공략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부분은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선 본인 스스로 좀 풀어보는 연습들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수리하고 추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듣다 보면은 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또 막상 시험장 가면 많이들 긴장이 돼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는 시간으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유형들을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NCS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민간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성 파트하고 그다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형들이 좀 세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공기업들마다 지금 전형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유형이 달라질 때도 있고요. 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직무수행 능력, 다시 말해 사무직군, 기술직군, 공통직군으로 나뉘어서 출제되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공기업 필기시험이라고 했던 영역들도 같이 좀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 강의는 그쪽 부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직업 기초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5년 하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120문항이 출제됐었고요. 그 당시 시간이 9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16년 상반기에 나왔던 유형을 보면 125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110분 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 5문항 정도 늘었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늘었죠. 그 얘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민간 기업에 나와 있는 GSAT이라든가 HMAT에 나와 있는 그런 적성 유형보다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NCS의 특징은 과거에 일반적인 우리가 자료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자료 해석은 아주 러프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줬는데 이 NCS라는 건 그 업에서 많이 쓰는 실무적인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개발이라든가 어떤 입지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현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페이퍼로 접하게 될 그런 다큐멘트를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추론을 하거나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들에 있어도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 강의는 이제 직업 기초 능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언어 소통입니다. 그래서 단어 간의 관계라든가 독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리 파트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과거에 한 작년까지는 15년도까지는 일반적인 방정식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응용수리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도 문제, 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 출제 비중은 좀 줄어들었고요. 일반적인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NCS라는 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과거의 기본적 패턴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도 강의 때 같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파트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참 거짓이라든가 놀이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영역이라고 하면 한수원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개도 문제 조금 업그레이드된 부분, 그 다음에 도형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그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비용적인 부분을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비용을 세이브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들도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해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냐. 그래서 현업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어떤 상황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 아니면 입지를 선정을 한다, 뭐 원자력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짠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해야 비용을 가장 최적화시키고 가장 비용을 세이브시킬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또 정보라든가 조직에 관련된 부분들도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유형들 또 NCS의 직무 모듈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근본 강의를 통해서 좀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사소통 영역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최근에 나왔던 유형들을 보면요. 독해의 양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지문 자체가 다소 길어지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낯선 용어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수원을 가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공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 부분은 자소서 면접장 가서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수원과 관련된 신문 기사들을 좀 미리 봐두세요. 그러면 그런 관련 내용들, 뭐 고리 원자력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원자력 후처리가 어떻다, 뭐 이런 기사들을 봐두면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한수원과 관련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독해를 해두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내가 평상시 봐왔던 단어들을 시험장에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리 능력을 보도록 하면요. 수리 능력은 과거에는요, 농도, 속도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제 도표 분석이라든가 도표 작성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수리 능력은 항상 언제든지 문제가 바뀔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수출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방정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료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가 이제 논리게임과 관련된 부분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논증을 요하는 패턴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적성에서 어찌 보면 참 거짓 문제,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배식 식단표 같은 것들을 그려서 푸는 그런 식의 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문자 추리라든가 수추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유형들을 좀 두루두루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능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10원 이게 재미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 하반기 15년 하반기 때는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문장을 유도하라는 아주 독특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것도 제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16년 상반기에는 육면체 계통의 도형들이 나왔어요. 이게 과거에는 전개도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자원관리 유형입니다. 자원관리 유형이라는 건 문제 유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지금 이 문제처럼 가중치를 준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비용이 높은 것 또는 낮은 것 이런 걸 찾으라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길찾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도 행사 일정 관련돼서 또는 속기사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저비용으로 선택지를 고르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보 능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상반기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NCS의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보도록 할게요. 조직 이해 능력은 이거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지침이라든가 경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식견을 바라보는 파트예요. 그래서 조직 이해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수리 능력에 비해서는 직무와 더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지금 우리 예시에 이제 수앗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앗의 개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앗은 아마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요. 짝대기 두 개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부정적인 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짝대기 하나 더 그리시고요. 우리 회사의 내부적인 요인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외부적인 요인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라면 회사 팔도예요. 지금 팔도가 지금 망해가죠. 지금 팔도가 항상 라면 업계 2등이었는데 지금 저기 짬뽕 때문에 저기 오뚜기가 2등이고
팔도가 지금 뭐 저기 꽁찌예요. 삼양이 지금 꽁찌다. 팔도한테까지 밀려가지고 삼양이 지금 4등이거든요. 자, 그러면 삼양라에서 무언가 새로운 짜장라면을 출시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뭐 시켜먹는 짜장보다 더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고 내부적 요인입니까? 외부적 요인입니까? 우리가 맛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 강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맛있는 짜장라면은 더럽게 비싸요. 막 3,000원해요. 자,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고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우리가 비싸게 만들었죠? 내부적 약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광고 모델이 저기 류현진이었는데 류현진이가 잘 못하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재기에 성공해서 저기 메이저리그에서 싸이 영상을 받았어. 글로벌 스타가 됐어요. 자,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고 내부적 요인입니까? 외부적 요인입니까?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오퍼튜니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짜장라면 농심의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아. 짜파게티부터 짜왕까지 농심판이야. 자, 이거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고 내부적인 요인입니까? 외부적 요인입니까? 외부적 위협이 되는 거죠. 이게 수앗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앗의 개념을 알았으면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 PT 면접장 가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조건들을 주고 이 조건들 사이에서 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류현진이가 월드스타가 됐네? 그럼 월드스타가 된 류현진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의 높은 맛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까? 이 전략이 나와야 되고요. 자, 여기서 류현진이가 월드스타가 됐어. 근데 류현진 선수는 이게 지금 우리 회사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인데 비싼 제품인데 뭔가 좀 프리미엄 모델로는 좀 서민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는 또 다른 홍보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게 짜장라면이 농심판인데 우리 회사의 높은 맛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 진입장벽을 어떻게 뚫어내야 할까?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제일 최악이죠. 뭐야? 모르는데 비싸. 이때는 이런 단점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극복책이라든가 장기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수앗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수앗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7가지 한 손에서 나오고 또는 나올 수 있는 기초 직무 적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근법이 있는 문제 유형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꼭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파트로 들어가서요.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또 연습을 해보고요.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언어 파트인 경우,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은 결국 한정과 관련된 신문 지문 같은 것들을 좀 익혀둬서 여러분들이 관련 독해를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쌓아야 되고요. 순위 능력 관련된 부분은 아까 수출이 관련된 부분들, 덧셈과 곱셈과 나눗셈의 개념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한다.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속도 문제나 농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구조를 풀어서 문제에서 알려준 데이터, 내가 구할 데이터,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딘가에 블랭크가 보이고요. 블랭크를 활용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나아간다. 그리고 자료 해석을 진행할 때는 비율 관련된 부분은요, 10%라는 가늠자도 좀 활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요, 분모가 3자리면 오케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관련된 부분은 결국 기준점을 잘 나눠야 된다. 라인을 긋지 않으면 문제 풀이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요. 그 다음에 문자 추리 관련된 부분들은 넘버링을 하고요. 그 중에서 매트릭스 구조상에서 가장 짧은 패스에 집중해가지고 하나하나 거기 나와 있는 도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아간다. 그 다음에 기술 능력 파트에서는 입체 도형은요, 예쁜 도형,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 있고 방향성을 검측할 수 검측이 가능한 어떤 특정 쉐이브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형을 검측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조합의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좀 적으면서 문제 접근을 해본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나올 때가 있고요. 진로를 찾는 문제가 있는데, 진로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표에 체크를 해보면서 문제 마킹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정보 능력은 어떤 키워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가압, 중수로, 부산 이런 것들의 키워드를 포커스를 맞춰서 푼다. 조직 이해 능력에서는 수앗이라는 툴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